하쌤입니다. 피셋 자료 해석 문제를 눈으로 풀자, 즉 계산하지 말자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자, 피셋 문제인데 최근 내가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눈금이 없는 3리터 물통, 5리터 물통, 이것을 이용하여 4리터 물만 채우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묻기를 역시 3리터 물통, 7리터 물통을 이용해서 5리터 채우라는 얘기죠. 자, 보기에서 3리터를 주고 있고 7리터 주고 있죠. 자, 3리터 물통을 이용해서 5리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 이게 답이죠. 자, 왜 그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2008년도에 발견했습니다. 어떤 책에 있는 건데 같은 얘기죠. 영화 다이아드 3편을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통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즉 원뿔, 사각형, 기형 이와 같은 것들도 다 만족시켜야 하죠. 그래서 내가 자료 해석 문제 계산하지 말고 눈으로 풀자 그럽니다. 이 문제 풀이법,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법과 지식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 풀던 방식이죠. 계산에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에 의존하지 말고 지식을 활용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걸 하자는 거죠. 자, 계산법에 의한 문제 풀이 방식은 5리터, 3리터 물이 나오는 호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5리터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리터 물통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통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2리터만 남게 되죠. 이 2리터를 텅 빈 3리터에 다시 채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텅 비게 되죠. 여기는 2리터 차게 되죠. 물을 다시 붓습니다. 그리고 5리터 물통에 물을 3리터들이 물통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리터 남은 공간 가득 차게 되고 5리터 물통에는 4리터가 남게 되죠. 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그래서 지식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NCS는 지식 활용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자, 5리터 물통, 3리터 물통. 5리터 물통에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 예를 들어서 5초라고 가정하고 3리터 물통 채우는 데 드는 시간 3초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관측 대상자 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 4가 나오죠. 그래서 5리터들이 물통에 4초간 물을 채우면 됩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죠?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지식을 이 문제 풀이에 활용할 수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NCS 문제 특징입니다. 피셋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려고 덤비지 말고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 이것을 가져오자는 거죠. 자, 정형철 산업인력공단 공공지원팀장이 한 말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분은 NCS 개발부터 해서 완성 후 각 기업체에 NCS 전파했던 분이죠. 이분이 하는 말,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죠. 방금 했습니다.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지식은 평균이죠. 그래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자, 신문기사입니다. 상황이 주어졌을 때 NCS 문제 특징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선택지 진수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토니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자, 자신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 암기, 이해를 묻지 않습니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 PCM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발문에서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하는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각각의 비용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독립 변수죠. 총 운송비는 종속 변수입니다. 자, 각 독립 변수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놈은 확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최소로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놈을 최소화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연산지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산지에 공장을 지으면 운송비는 제로가 되죠. 그러면 전체 총 운송비는 최소화되는 거죠. 자,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한다. 이게 경제 원칙을 뜻합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찾아서 보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바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NCS 그리고 PCS이 요구하는 지식 활용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부 다 계산하고 있죠. 계산이 안 되면 가운데에 있는 1을 찍더군요. 자, 역시 PCM 문제인데 제목을 보니까 자, 지출 비용입니다. 단위는 %죠. 그러면 통계표 작성자는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 작성자는 나에게 실적 데이터는 주지 않았습니다. 즉 가공 데이터를 줬다는 얘기죠. 이것을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 보기 진수를 보겠습니다. 기억, 사용자가 가장 많다. 니은 역시 어쩌고 하면서 자, 사용자라는 표현을 썼죠. 디귿 남성 1인당 리얼 인원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자, 디귿 먼저 할게요. 디귿 남성 1인당입니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n값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분자에는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자, 나는 실적 데이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n값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남성 1인당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럼 자, 선택지 디귿이 들어간 놈 다 소거하면 답은 1번이죠. 이렇게 하면 10초 안 걸립니다. 자, 기억년 리얼 특징, 기억의 사용자, 리얼의 사용자, 리얼의 인원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리얼에서 인원수는 표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체 분류해 봤더니 대졸자 인원이 몇 명이고 고졸자가 몇 명이더라. 설문 대상자 수에 대한 얘기고 기업과 니은의 사용자는 이 요금대 사용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 역시 PCM 문제인데 제목 증가율 추이죠. 단위는 %입니다. 역시 나는 실적 데이터를 안 받았습니다. 작성자는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작성자는 나에게 실적 데이터를 주지 않고 그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만든 증가율 추이 관련 그래프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자, 4번 인구수란 표현을 썼죠. 증가율 추이 가지고 인구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학자가 쓴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백분율과 실제값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해다오. 백분율은 수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는 실제값이죠. 즉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퍼센트의 뜻 그리고 통계표에 있는 각 데이터 그 뜻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피셋 문제인데 어느 공기업 여기저기서 자꾸만 뺏겨 먹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친 A반에서도 이 문제를 풀 때 참가했던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이 문제 나왔다 그러더군요. 이 문제를 일반 공기업 NCS 문제에 계속 뺏겨 먹고 있는 겁니다. 자, 발문 내용을 확인하면 1개월마다 한 명씩 새로운 사원이 충원되었다 그러죠. 자, 첫 번째 배치되고 그 이후 4개월 동안 이렇게 차례 충원됐답니다. 그러면 X축의 이 사원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인원 변화입니다. 즉 시계열 데이터죠. 이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1인당이죠. 자, 1인당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역시 n분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5개의 연립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5개의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풀 시간이 없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15의 값은 1분의 a죠. 14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5개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하튼 5개 방정식 서로 연립해서 풀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근데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평균이죠. 어쨌든 평균 공식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평균값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는 겁니다. 자, B가 들어오면서 평균을 깔아먹고 있죠. C가 들어오면서 평균 역시 깔아먹고 있는데 D가 들어오면서 평균을 버티게 해주고 있죠. E가 들어오면서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제일 잘할까요? E죠. A, B, C, D, E 5명은 각각 독립변수인데 무엇에 영향을 주고 있나? 1인당 생산량 평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놈은 당연히 E죠. 그러면 가장 못하는 놈은 누구일까? 자, 깔아먹는 놈이 2놈인데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기울기가 급하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문제 전부 다 계산에 의한 풀이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좀 익히자는 겁니다. 그러면 쉽죠. 그리고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확도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면접 열차 타러 가는 거죠. 파이팅 하십시오.